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디스, 은행 신용 무더기 강등,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무디스가 한국 시중은행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더기 강등 및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미국은행에 대하여 대거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남 집값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었으며 서울 집값이 2달 연속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한데 과연 올 겨울부터 집값이 얼마나 하락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디스 은행 신용 무더기 강등,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자, 여기 지금 무디스 있고 IMF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휘청휘청합니다. 자, 보시면 무디스 한국은행 부동산 위험 노출 상당하다, 리스크 현실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그러면 무디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신용 강등, 자, 한국시중은행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위험 수위를 지금 넘어섰어요. 신용 강등 추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자산 건전성, 수익성 약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1금융권은 비교적 괜찮은데 2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무더기입니다. 위험 요인 아예 구체적으로 찝었어요. 지방은행들, 인터넷 은행들,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다. 충분히 신용 강등할 어떤 상황이 되죠. 한국주택 붕괴 위험, 아울러서 은행과 우리나라 부동산을 연결 지은 것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부동산 익스포저, 자, 은행 대출의 40% 중반이나 됩니다. 은행의 대출의 지금 40%가 지금 위험 상황이에요. 자, 테일 리스크, 부동산 약세가 지금 장기화되고 하락 반전하게 되면 분명히 정말 큰 일이 터진다,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 약세 지금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강세였어요. 이제 강보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혹시 약세가 장기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돼 버릴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금리 상승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부동산 붕괴, 즉 금리 상승기, 이게 부동산 집값이 폭락하고 바로 금융위기로 이게 전이가 된다는 사실. 은행들이 가계부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제일 위험하죠. 자, 이번에 건설업체 신용강등은요, 뭐 지금 완전 형편없어요. 건설업체 여러분들 이 등급은요, 건설업 신용강등, PF 리스크 우발 채무가 현실화됐고 신용등급 강등, 즉 신용 하향이 높고 유동성이 지금 약화됐습니다. 돈이 모자라니 당연히 강등 위기에 놓이겠죠. 대형 건설사 지금 강등 위기입니다. 대부분이 투자 부적격해요. 또 그것도 보시면, 자, 기준금리 대비 매매가 지수 부동산 개발업 대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는 지금 이게 0입니다. 뚝 떨어졌다가 어떻게 쭉 올라와 버렸죠. 그런데 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듯 하다가 21년 꼭지 찍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다시 또 꺾여버리면 금리는 높지, 집값은 추락하지. 그러면 영끌했던 사람들, 다주택자들 난리 납니다. 난리.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회사에 대한 대출의 전체 대출 대비 비중,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건설사 대출 비중을 봤더니 잘 보세요. 싱가포르, 홍콩, 뭐 도시죠, 도시. 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앞설 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호주 쭉 있는데 어떻게 개발도상국보다도 훨씬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만 높은 줄 알았더니, 또는 연체율만 높은 줄 알았더니 건설사, 제일 취약한 게 건설사잖아요. 회사 중에서 이 건설사에 지금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집값 하락 본격화. 자, 지금 갑자기 뉴스 썰렁한 이제 집값이 추락한다는 뉴스가 이제
급증하고 있죠. 볼까요? 집값 2차 조정기 온화. 서울 강남구가요. 여러분들 7개월이면 대략 한 지금 뭐 한 3월달? 그죠? 5월달 뭐 이 정도 선.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강남구가 하락 전환. 항상 집값이 뛸 때는 강남이 제일 먼저 뛰고 떨어질 때도 강남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는 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죠. 자, 먼저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자고요. 시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강남은 급등을 멈추고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어떻냐? 서울은 지금 원래 서울이 거의 25주 연속 상승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2달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달 연속 상승폭이 감소 0.03%입니다. 강보합상이죠.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이렇게 2달 연속 쭉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향세. 전국은 계속 올라가다가 19주 만에 다시 또 꺾였어요. 상승해서 보합으로.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주 정도는 전국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서울은 약간은 강보합은 좀 더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절이 겨울이라서 겨울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뭐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인 볼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고금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끌, 갭 투자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대출 규제. 이게 정부가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지금. DSR 예외도 없애고 강화시킨 거잖아요. 대출 금액이 축소됨으로써 매수 심리를 악화시켰죠. 자, 심리 악화, 하락. 부동산 심리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집값 거품이 너무 세다, 심하다.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매달 돌발 변수가 나와요.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은행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집값 전망. 그렇다면 이제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경제 위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물론 50%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10에서 한 20% 정도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는데, 자, 고점 대비 반토막 납니다. 경제 위기 터지면 반토막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현재 시세 대비도 아직 고점 회복 못했잖아요. 30% 폭락입니다. 다만 꼭 명심할 점은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다. 이제 상황 유지가 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2월은 전통적으로 겨울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세를 띠든 강세를 띠든 이 보합권에서 좀 출렁출렁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전망, 만약 경제 위기가 안 터지면 이건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제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거냐 미국이 빨리 될 거냐 그러는데, 물가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빨리 드는데 미국은 체제상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우리나라가 먼저 할 가능성이 큰데, 대략 한 4월? 미국은 5월, 6월 이렇게 잡고 있죠. 또 불안감이 많이 축소됨으로써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올 겨울에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 근거 자료들, 주간 시세, 서울, 강남 매매 하향세 보자고요. 서울 0.13,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왔네요. 자, 현재 0.03까지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고, 전국 보실래요? 전국은 9월 달에 0.10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11월 3주차 때 부합으로 0.00으로. 강남 한번 보실래요? 강남은 이미 대략 한 3, 4월 때부터 플러스 전환되고 꽤 많이 뛰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0.02까지 반전을 내버린 거죠. 하락 반전. 그러면 실제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봤더니 저번 주 대비 이번 주 전국은 0.02에서 0으로, 수도권은 0.03에서 0.01로, 지방은 0.02에서 0으로, 서울은 0.05에서 0.03으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다만 전세 가격은 역시 상승폭이 축소는 됐지만 높습니다. 0.10, 수도권 0.16, 지방 0.03, 서울 0.17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매매가는 급추락하는 흐름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강등 이번에 또 꺼낸 거 알죠? 미국을 아예 부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피치가 미국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시킨 데 이어서 무디스는 하향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정적으로 사실상 강등시킨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실래요? 무디스도 미 신용등급 전망 하향, 국내 증시 발목, 이런 부분들이 자꾸 놓이게 되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미국 국가 무디스, 자, AAA 유지 그대로 했지만 다만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 아니고. 자, 재정 악화, 정부의 부채,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진짜 미국도 양당 체제다 보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요. 피치 보실래요? 이미 미국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미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강등, 자, 하향 조정, 자, M&T, 그 다음에 웹스터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올드 내셔널 뱅크 오브, 이것은 그렇게 큰 은행들은 아닌데 얘들을 하향 조정했고요. 대형 은행도 경고하고 나섰으면서 부정적으로 이미 전망을 바꿨어요. 자, 트루이스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것들이죠. 거의 10대 안에 들어갑니다. 자, 국제 전망.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미국 신용등급, 이거는요,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유가, 달러를 좌우하는 요인이 돼요. 미국이 기축국가다 보니까 더 그래요. 자, 위험자산. 그러면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주가, 비트코인, 부동산 등 위험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자, 국제 불확실성이 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 이번에는 은행 대출 투자 규모, 차주별 연체 채권 급증. 여기 실질적으로 미국 보니까, 자, MTB가 제일 지금 대출, 여기 보니까 위에 대출 은행들의 투자 규모가 큰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자, CFG, 뭐 TFC, 이런 식으로, 자, 미국의 상당수 많은 은행들이 이 대출 문제로 부정적 평가, 신용등급 강등.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주별 연체권 보시면 2017년부터 23년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색깔별로 여기 보시면 법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 뭐 했는데 전반적으로 22년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3년 들어오면서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이거 현재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DSR 예외도 없애고 대출 규제 강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예적금 위기,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 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경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먼저 금융부실입니다. 그 요인으로 중국, 환율, 전쟁, 뭐 유가, 물가, 금리 많아요. 자, 2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1금융권은 가계부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는 세금이 부족해서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자, 대출 중단 볼까요? 자, 원인, 부채, 연체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감소하거나 제한을 두거나 중단하고 있어요. 현재 디딤돌, PF 등등등등 많이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대출도 사실상 일반 대출 끝났죠. 자, 50년 만기도 사라졌고, 아무튼 모든 대출을 확대될 상황이에요. 예적금도 위기죠. 당연히 만기 예금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 번 말했지만 2금융권, 그 다음에 지방, 인터넷 이 순서로 위험합니다. 9에서 11월 고금리, 만기 예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장은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보장 한도 내에서만 하시고 5천만 원. 2금융권 악화, 자, 연체 손실 최대. IMF가 여러 차례 경고했죠. 규제 완화 재검토해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해서 DSR 같은 것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부채 급증,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부동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부채 분기 위험까지 놓여 있죠. 영끌들 지금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신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쌓이고 있다. 보시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나마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물가가 추락한,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근원 물가까지 다
자, 세 가지가 내려간 효과죠. 우리나라 휘스트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중 금리가 벌써 3%대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3.50, 미국이 5.50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말은 아직 뉴스에 안 나왔지만 예전 같으면 인상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배팅 업체들 보면은 사실상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 때 인하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더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 물가 추이 비교해 봤더니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3 7월 달에 바닥 찍고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10월 달에 뚝 떨어졌어요. 미국이 지금 물가가 더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자, 한국 집값 대장 경고 기관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서 경고. 자,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 외신들이 아예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집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특정 국가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단어를 쏟아내겠어요? 그만큼 가계부채라든가 눈에 들어오는 통계 자료들이 안 좋기 때문에요. 뭐 PF 대출, 연체율 이런 것들 보시면 블룸버그 한국 집값 대장 집값 거품 플러스 가계부채 이렇게 되면 분기가 된다. 거품도 심한 데다가 부채가 많아서. 두 번째, 고금리로 10년간 세계 부동산 침체. 한국 집값이 이제 폭락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경고시킨 건 아니에요. 블룸버그가. 다른 나라들 다 고금리, 그 다음 무한 양적 완화로 집값 거품이 심한데 이참에 경기 침체로 다들 급락할 것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2007년 폭락 지연에 조심하라. 특히 W자형 모양. 예전에 2007년, 8년에 미국이 경제위기 터지면서 떨어졌다가 29년에 올랐다가 10년부터 쭉 W자형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는데 또 재현 가능성이 있답니다. IMF, 한국 가계부채, 고금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금 금리도 높은데 세계 부동산 하락, 한국 집값 10%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한국 구조개혁안 하면 경제가 침체가 된다. 자, 저성장. 국내에서도 지금 담당자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미네르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들이 더 설쳐요. 담당자들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죠, 상황이. 보시면 이창용, 집값 30% 떨어지면 금융 위험.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대기, 가계부채 위기 발생 시 IMF 때 몇십 배가 터질 것이다. 원희룡 오세훈도 집값 급락 경고. 내 집은 기다려라. 자, 보시면 한국 가계부채 잔액과 수출입, GDP 성장률을 자료로 본다면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대출 주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여러분들 신용점수 900점이면 그냥 무난한 점수거든요. 안 해줘요, 이것도. 아니, 이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에서 대출 규제 강화에 해당되는 거겠죠. 가계 신용 잔액 및 증감률 보시면 2분기 때 2022년 2분기 때 1868조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 1875조로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매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매달.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자, 전체적으로 적자가 2022년은 아주 적자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적자가 심각하다가 다행히 조금씩 회복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이 약간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출은 이제사 플러스로 전환됐고 수입은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GDP 성장률도 분기별로 보면 0.2, 마이너스 0.3, 0.3, 0.6, 0.6. 자, 빨리 성장률이 급성장해서 내년에는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집들이 뻥하고 폭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짝이 날까요? 전통적으로 집값이 여름에는 상승, 겨울에는 하락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통계 자료가 그대로 이어질까요? 감사합니다.